명룡대전도 사실상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번엔 인천 계양을입니다. 격전지가 이렇게 많아요. 아까 낙동강 이 양산대처, 광진 이번 한강벨트에 확정된 곳,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이제 명룡대첩 성사가 됐다는 거죠. 2차 단수 공천, 경기 14명, 인천 5명, 전북 6명, 그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있습니다. 계양을에서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의 명룡대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두 적장, 두 적장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로 이것을 치워내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몸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야, 말만 들어도 설레는 이 명룡대첩 성사가 됐어요.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기 명룡대전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또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출마하면서 저게 과연 어느 쪽 후보의 표를 잠식할지, 그냥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제 유동규 씨 나오면 엄청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엄청 여러 가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비사들까지 포함해서 선거운동 기간 한 15일간 골목골목 누비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텐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워지는 지점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저 유동규 씨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정광훈 목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나오는 상황이라 또 보수표를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 표심이, 저 인천 계양 지역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동규 후보가 완주를 할지, 특정한 지점에서 드랍을 할지, 드랍을 하고 원희룡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여론조사 언급하면 안 좋죠? 이제 여론조사 보고서 네. 그리고 나서 언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해볼 만한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인천 계양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대형 미디어월에 준비했습니다. 앵커와 함께 이동하시죠. 계양을의 확정된 대진표 원희룡 대 이재명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준비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49.1, 원희룡 41.0입니다. 앞자리수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역인 지역, 그리고 민주당이 우세를 몰고 있는 인천, 그중에서도 송영길 전 의원이 내리 다선을 했던 그 지역 계양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탑박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의원이 맞붙습니다. 41.0 원희룡, 49.1 이재명. 이 지지율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가지 지지율을 더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뭐다? 추세다. 추세와 기세. 그래서 그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48.5 대 39.3의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48.5, 원희룡 39.3.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좀 변화가 있죠. 이재명 49.1, 원희룡 41.0.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각각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 속에서 원희룡 후보의 맹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지금 양쪽 다 결집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원희룡 후보가 결집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양쪽이 다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어떻게 누구 표를 잠식할 것인가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전통적으로 인천 지역은 자기 토백이가 선거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불양수라고 하는 뜻이지만 전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천 지역 토백이들이 극히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입니다만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도 인천 지역에 상당수 많은 공천을 했어요. 예. 이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재미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죠. 인천 지역의 의원들이 주로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점들이 과연 어떤 여론을 미칠까? 김유정 의원님,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조금 올라갔고요. 이재명 대표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그 재보선을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윤영선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포인트 정도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그 당선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대선 패배하고 또 곧바로 재보선 출마하는 거에 대해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은 이겼는데 그 중간에 윤영선 후보가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5월 언젠가는 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당선 가능성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천 그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의원들도 있고 또 뭐 구속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했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현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빅매치는 빅매치지만 네. 아직은 격전지라고 불릴 만한 상황은 그렇군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각 개인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번과 이번이 좀 다른 점을 뽑자면 김관삼 변호사님 바로 사법 리스크인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서 당선될 당시에는 송영길의 돈봉투 의혹도 없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요 전직 지역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이 돼 있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부메랑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다를까요? 영향이 될까요? 변수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원희룡 전 장관의 뒤집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곳이 사실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한 20년 이상을 민주당이 계속 당선을 시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반드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재보궐선거를 돌이켜 보면 윤영선 국민의힘 전 후보하고 격차가 11%밖에 나지 않았어요. 대권 후보잖아요.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 할 사람 정도 어떤 체급이 있는데 아주 무명의 윤영선 후보하고 11%밖에 낮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하고 있잖아요. 일단 거기서 좀 바람이 좀 일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영남 공천 좀 잘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항 을에 발전되는 사회적 인프라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당 대표고 아니면 자기들이 뭐 일부 좀 더 지지하지만 개항을에 정말 이익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5% 10% 이상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원희룡 전 장관이 보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예전에는 추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측근들이 다 뭐 실형 선고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개딸일지 강성지층이 아닌 이상은 마음의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거 검찰의 조작이랄지 그런 줄 알았는데 측근들이 다 지금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가고 있구나. 그럼 이재명 대표도 뭐 당연히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일타 강사잖아요. 그런 약점을 굉장히 파고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천 계양을은 뭐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한판 승부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의 상이한 전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